안녕하세요. 미래의 챔피언들. 저는 여러분의 건강 코치, 영양사 이혜인입니다. 오늘은 선수촌에 살고 있는 야옹이 챔프와 함께 운동선수에게 딱 맞는 식이 보충제의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근육도 쑥쑥, 건강도 쑥쑥. 준비됐나요? 선생님, 친구들이 식이보충제 먹으면 근육이 커진대요. 진짜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 수업에서 선생님이 다 알려줄게요. 오늘은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식이보충제의 종류와 성분에 대해 이해하고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식이보충제 선택 방법과 오남용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고르는 팁까지 준비했어요. 챔프는 뭐가 제일 궁금해요? 식이보충제를 먹으면 운동도 더 잘할 수 있나요? 그렇죠. 하지만 식이보충제보다는 자연식품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다룰 내용을 살짝 엿볼까요? 네. 뭘 배우는지 알면 더 집중이 잘 돼요. 좋아요. 여러분들을 위해 식이보충제 오남용 사례, 식이보충제 이야기, 식이보충제가 필요한 이유와 섭취 방법, 그리고 안전하게 고르는 팁까지 준비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더 나은 나를 위한 선택, 식이보충제, 정말 그럴까요?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할게요. 23세의 MLB 운동선수가 마왕이 들어있는 체중 감량 식이보충제를 먹다가 사망했어요. 더운 날씨, 낮은 음식 섭취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진 것이죠. 더 나은 나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보충제가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사례입니다. 다이어트 한약이나 체중 감량 보조제에도 도핑 금지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우슈와 전국 금메달리스트가 식이복 제제, 성분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보조제를 복용했다가 도핑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자칫하면 선수 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잘못된 식이보충제 섭취는 심각한 건강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어요. 오남용 시 뇌졸중이나 심부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커지고 불안감과 불면증을 유발하며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답니다. 시부트라민이나 마왕 추출물 외의 다양한 성분들이 도핑 금지 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디빌더나 역도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성분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많으니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식품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지만 식이보충제는 특정 성분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보조제로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답니다. 여러분은 식이보충제를 먹고 있나요? 왜 그 식이보충제를 선택했나요? 복용량과 복용 방법은 적절한가요? 챔프는 식이보충제가 만능 해결사라고 생각하나요? 네. 운동하는 친구들이 먹는 거 보면 몸집도 커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식이보충제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개인의 식사를 통한 영양소 섭취가 부족할 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이죠. 식이보충제는 균형 잡힌 식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자, 그럼 대표적인 식이보충제의 한 종류인 비타민에 대해 알아볼까요? 비타민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 수 없거나 충분히 합성되지 않아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거군요. 맞아요. 비타민은 채소랑 과일에 많으니까요. 비타민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가 있는데 과잉 섭취하면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지방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진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군과 C가 있어요. 이 비타민들은 과잉 섭취 시에는 소변으로 배출되죠. 체내에 저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기질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뼈 건강과 근육 수축에 필수적인 칼슘,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마그네슘과 인 같은 다량 무기질이 있고 산소 운반에 중요한 철분이나 면역 기능에 필수적인 아연, 항산화 작용을 하는 셀레늄 같은 미량 무기질도 있답니다. 다음은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이에요.
운동선수들은 일반인보다 더 많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필요해요. 특히 비타민 B군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관여하여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이죠. 그리고 비타민 A, C, E 같은 항산화 비타민은 운동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근육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칼슘, 철분,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도 중요하답니다. 칼슘은 뼈 건강, 근육 수축에 필수이며 철분은 산소 운반, 에너지 생성에 중요하고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 에너지 대사에 필요하답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할 때는 항상 영양 정보라벨을 확인하여 일일 섭취 기준을 확인하고 권장량을 지켜야 해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은 과잉 섭취 시 몸에 저장되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식이보충제를 선택할 때도 나에게 맞는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경기를 앞둔 운동선수라면 더더욱 식이보충제에 신중해야 해요. 주요 경기나 대회 전에는 새로운 보충제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혹시 모를 알레르기나 부작용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 최소 2에서 3주 전부터 소량씩 시험해보고 경기 기간 중에는 금지 성분 포함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친구나 유튜버가 먹는 보충제를 그대로 따라 먹어도 괜찮을까요? 유명한 사람이나 친구들이 먹으면 왠지 믿음이 가지만 저에게도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신체 조건이 다르고 필요량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가? 나에게 알맞은 양인가? 나는 질문이 항상 먼저여야 합니다. 자, 관련 영상을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눌게요. 신장 박살나고 골다공증? 피부 뒤집어져? 단백질 쉐이크 건강한 음식 아니었나요? 단백질 쉐이크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너무 많은 요즘.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대체 어쩌라는 거야. 단백질 쉐이크에 대한 온갖 괴담들 진짜인지 스브스뉴스가 시원하게 팩트체크했습니다. 괴담 1. 단백질 쉐이크 먹으면 정말 신장 망가지나요? 좀 신장이 고장난 2030 환자들이 많다는 혹시 뭐 외래 환자로 좀 체감을 하셨나요? 아주 많다, 폭발적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심박 기능 수치가 좀 이상이 있다던가 단백뇨가 보인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최근에 뭐 했냐 그러면 운동하면서 단백질 쉐이크를 과량으로 먹었다 이렇게 한 경우가 있고, 단백질 쉐이크 대부분은 인 함량이 높은 유청 단백질을 이용해서 만드는데 인은 돌 성분이에요. 인이 소변에 농축되게 되면 신장 기능이 안 좋아지고 뼈나 혈관이 약해지는 합병증이 오기도 해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재생할 수 없죠. 그럼 단백질 쉐이크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영상 속 사람들은 왜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도 섭취하고 있다면 단백질 보충제의 올바른 복용법을 알고 있나요? 단백질 보충제는 건강한 식품일까요? 건강한 식사는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품을 통해 필요한 영양을 얻는 것입니다. 식사만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면 굳이 식이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영양소는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한 가지 영양소만 과잉으로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아요.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먹는 균형 있는 식사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또한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단백질이 가장 안전해요. 식품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무기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소화와 흡수에 도움을 주고 한 가지 영양소만 과잉으로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답니다. 기본은 식사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식이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 역할임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할까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건축 자재예요. 근육, 머리카락, 손톱을 만들고 호르몬과 효소의 재료가 되죠. 우리 몸을 튼튼하게 지탱하고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랍니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은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영양소로 근육량 증가와 유지에 필수적이에요. 운동 후 근육 회복과 성장에도 단백질이 큰 역할을 하니까 운동선수는 더 신경 써야겠네요. 네, 올바른 섭취는 퍼포먼스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기는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로 키와 몸이 자라는 청소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해요. 특히 활동량이 많은 운동선수는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신체 조건과 활동량에 따라 단백질을 계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을 알고 있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신에게 맞는 하루 에너지량과 단백질량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한번 더 짚어보고 갈게요. 국제스포츠 영양학회에서는 운동선수의 단백질 필요량을 체중 1kg당 1.2에서 2.0g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주로 앉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체중 1kg당 0.91g이 필요하지만 지구력 훈련과 근력 유지를 위해서는 1.2에서 2.0g, 근력 훈련을 하는 운동선수는 1.6g에서 2.0g까지 필요량이 늘어납니다. 고강도 훈련이나 체중 제한이 있을 때는 1.4에서 2.0g 사이에서 조절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챔프를 위한 영양 퀴즈. 챔프의 체중이 50kg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몇 g일까요? 50 곱하기 1.2는 60. 50 곱하기 2.0은 100이니까 60g에서 100g이 필요하네요. 와, 직접 계산해보니까 신기해요. 네, 맞아요. 여기서 청소년은 10%를 추가로 더해주고 2.0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단백질 보충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단백질 보충제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양한 단백질 보충제가 있는데 차이를 알고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WPC는 유청을 농축해 만든 것으로 유청 단백질이 약 80%이며 유당이 있어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픈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해요. WPI는 유당을 분리해 유청 단백질이 90%까지 높아진 제품이며 WPH는 유청 단백질을 가수분해해서 흡수율을 높였죠. 이외에도 대두 단백질 기반의 SP, 소고기 단백질 기반의 BP가 있어요. 또한 EAA는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구종의 필수 아미노산이고요. BCAA는 근육 합성과 피로, 회복에 중요한 류신, 이소류신, 달린이 포함된 분지 아미노산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필요한 단백질 보충제를 똑똑하게 선택할 수 있겠죠? 네, 선생님 자신 있어요. 단백질 보충제를 먹을지 결정할 때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해요. 첫째, 자신의 체중과 운동 강도로 단백질 요구량을 파악하고, 둘째, 운동 후 에너지 보충 필요성과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지 살펴보며, 셋째, 식사에서 얼마나 단백질을 섭취하는지 평가해 부족한 만큼만 보충하는 것이죠. 다음은 식이 보충제의 올바른 섭취 방법입니다. 올바른 섭취 방법 첫 단계는 개인 맞춤형 섭취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체중과 활동량, 운동 강도, 식습관을 고려하고 식사를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만 식이 보충제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랍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계획을 세우면 더욱 안전하겠죠? 또한 적정 섭취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단백질 보충제의 경우 체중 1kg당 최대 2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아요.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주고 효과도 떨어진다니.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맞습니다. 권장량을 지키면서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섭취 타이밍도 중요해요. 운동 직후 30분에서 최대 2시간 사이에 섭취하면 근육 성장과 회복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운동 후 피로 회복을 위해 탄수화물과 3대1 비율로 함께 먹으면 좋아요. 탄수화물을 3, 단백질을 1의 비율로 함께 섭취하면 운동 후 고갈된 글리코겐을 보충하고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준답니다. 다음은 운동선수의 식이보충제 선택 시 고려사항이에요. 식이보충제를 선택할 때는 영양 정보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원재료명과 함량을 확인하고 도핑 등 특정 성분의 포함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또한 외국은 우리나라와 관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해요.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식이보충제는 국내에서 금지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답니다. 해외 직구를 할 경우 성분과 함량을 철저히 확인하고 도핑 금지 성분 등을 확인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를 이용해야 안전합니다. 도핑 금지 성분을 확인하려면 와다 세계반도핑기구와 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이트에서 금지 성분 목록을 찾아보고 제품 라벨의 성분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와다와 카다 홈페이지에서 금지 성분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NSF 서티파이드, 인포엄드 스포츠 인증 로고 등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친구나 SNS 후기보다는 의료진이나 영양사 같은 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을 통해 섭취 여부를 결정하고 주요 경기 전에는 새로운 식이 보충제 시도를 자제하며 알레르기나 이상 반응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식이 보충제는 꼭 공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해야 한답니다. 식이 보충제 인증을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NSF 서티파이드 인증은 도핑 금지 성분이 불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검증해주는 국제적인 인증이에요. 또 다른 인증은 인포엄드 스포츠가 있어요. NSF 서티파이드나 인포엄드 스포츠처럼 공신력 있는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우선 선택해야겠죠? 네. 이런 기준을 지키면 식이 보충제로 인한 도핑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식이 보충제는 식사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울 때만 사용합니다. 단백질은 체중 1kg당 1.2에서 2.0g을 기준으로 하고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해요. 맞아요. 그리고 비타민과 무기질도 권장 섭취량과 상한 섭취량을 지켜 적정량만 섭취하세요. 또한 안전하게 식이 보충제를 선택하려면 제품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와다와 카다 도핑 금지 목록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핑 금지 목록은 와다와 카다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NSF 서티파이드나 인포엄드 스포츠처럼 공신력 있는 인증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자, 퀴즈입니다. 식이 보충제에 금지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에게 물어본다. SNS 후기를 본다. 광고를 꼼꼼히 읽는다. 다 애매한데요? 이제 다 함께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바로 와다 또는 카다의 홈페이지에서 금지 약물 검색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앞으로는 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않고 저에게 맞는 필요량과 성분을 확인하고 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도 꼼꼼히 따져볼게요. 좋아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일상에서 활용해 보기로 해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SNS, 카카오톡, 오픈 채팅 퀴즈 이벤트도 꼭 참여해 주세요. 좀 전에 퀴즈 정답을 댓글로 달거나 오픈 채팅에 남기고 배운 내용도 복습하고 맛있는 간식도 받아가세요. 선착순 5명이니까 서둘러 주세요. 그럼 영양사 선생님과 야옹이의 신비한 영양교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또 만나요. 안녕.